6장 롱번의 여자들은 곧 네더필드의 여자들을 방문했습니다. 답방도 합당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넷 양의 상냥한 태도는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의 호감을 샀습니다.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은 베넷 양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고, 베넷 양의 동생들에 대해서는 말을 섞을 가치도 없는 여자들이라고 생각했지만, 베넷 양과 바로 아래 동생에게만은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이는 이러한 관심에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이 자기네 식구를 대하는 태도에서 거만함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제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러니 엘리자베스는 이 두 여자를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두 여자가 제인을 그런대로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인을 흠모하는 것처럼 보이는 빅리 씨의 태도가 누이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을 테니까요. 빅리 씨와 제인이 만날 때면 신사분이 숙녀분을 실제로 흠모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었지요. 한편 엘리자베스는 제인의 마음도 눈에 보였습니다. 제인은 처음부터 빅리 씨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감정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사랑에 빠지려는 찰나였거든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다른 사람들은 제인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리라 생각하며 다행스러워했습니다. 제인은 정이 깊으면서도 성격이 차분하고 항상 활발한 태도를 잃지 않아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일은 없었지요. 엘리자베스는 친구인 루카스 양에게 이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샬럿이 응수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것이 다행스러울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렇게 남이 눈치 못 채게 하는 것이 불리할 때도 있어. 여자가 자기의 감정을 사랑하는 남자에게까지 숨긴다면 그 남자를 붙잡을 기회를 놓칠지도 몰라. 사랑하는 남자를 잃고 나서 자기의 마음을 눈치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 사랑에는 고마움이나 허영심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에 아무리 열렬한 사랑이라 해도 그냥 방치하면 없어질 수 있어. 시작은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 조금 좋다 싶은 마음은 저절로 생길 수도 있지. 하지만 냉담한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할 정도로 사랑이 뜨거운 사람은 거의 없어. 대부분의 경우 여자는 사랑을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이 표현하는 게 좋아. 빅리는 분명히 제인을 좋아하지만 제인이 빅리를 계속 거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좋아하다 끝날 수도 있어. 하지만 언니도 열심히 빅리를 거들어주고 있어. 성격상 한계가 있지만 말이야. 언니가 빅리를 좋아하는 것은 내가 봐도 알겠는데? 빅리가 모르면 바보 아니야? 하지만 엘리자, 빅리는 제인의 성격을 너만큼은 모르잖아. 하지만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굳이 숨기지 않는데 남자가 모를 리가 있겠어? 남자와 여자가 오래 함께 있다면야 그렇겠지. 하지만 빅리와 제인은 그런대로 자주 만나기는 해도 몇 시간 이상을 함께 있을 기회는 전혀 없어. 게다가 언제나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만나니까 둘이 이야기할 시간은 더욱 적지. 그러니 제인은 빅리와 함께 있는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돼. 사랑은 일단 그 남자를 손에 넣은 뒤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완벽한 계획이야. 오로지 시집을 잘 가고 싶다는 마음뿐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돈 많은 남편을 얻기로 마음먹었다면, 아니 남편이라는 것을 얻기로 마음먹었다면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언니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언니는 결혼할 속셈이 있는 게 아니거든. 자기가 빅리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과연 빅리를 좋아해도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걸? 언니는 빅리를 안 지 보름밖에 안 돼. 메리턴에서 빅리랑 춤을 4곡 췄고, 얼마 전 아침에 빅리 씨 집에 갔을 때 한 번 봤고,
빅리랑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은 것이 4번이야. 이것만 가지고 언니가 빅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는 어렵지. 엘리자베스가 응수했습니다.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어. 제인이 빅리랑 밥만 먹었다면 제인이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빅리의 식성 정도겠지? 하지만 제인은 빅리와 4번 식사를 하면서 4번의 저녁을 함께 보냈잖아. 4번의 저녁이면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맞아. 4번의 저녁을 함께 보내면서 두 사람은 상대방도 자기처럼 코머스보다 뱅탱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냈다더라. 하지만 그 외의 주요한 성격은 별로 밝혀진 것이 없나 봐. 글쎄, 나는 진심으로 제인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내 생각에는 제인이 당장 내일 그 남자랑 결혼해서 행복해질 확률이나 12달 동안 그 남자 성격을 연구한 후 결혼해서 행복해질 확률이나 별 차이가 없어. 결혼 생활에서 행복이란 다 운수 소관이야. 배우자의 성격을 완벽하게 안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야. 일단 결혼하면 성격이 비슷했던 부부도 점점 달라지게 마련이야. 그러니 결혼을 하면서 자기가 세상의 고통을 충분히 느끼지 못할까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지. 일단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상대방의 결점은 가급적 모르는 게 좋아. 샬럿이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네. 하지만 맞는 말은 아니야. 그건 말하는 사람도 알고 있을걸? 말은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할 거면서. 엘리자베스는 빅리 씨가 자기 언니에게 관심을 쏟는 것을 지켜보느라고 빅리 씨의 친구가 자기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다시 씨는 엘리자베스를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도회에서 보았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고 2번째 보았을 때는 흠을 찾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엘리자베스의 얼굴에 예쁜 데가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시 씨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검은 두 눈동자의 어린 아름다운 표정으로 인해 그녀의 얼굴이 무척 지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었죠. 이와 같은 굴욕적인 발견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몸매에서 완벽한 균형에 어긋나는 부분을 한 곳 이상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날씬하고 매력 있는 몸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엘리자베스의 말투가 상류층 예법에 어긋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편안한 농담에 끌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꿈에도 몰랐죠. 엘리자베스에게 다시 씨는 어딜 가나 불쾌하게 행동하는 남자, 자기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춤도 같이 안 추려고 했던 남자일 뿐이었거든요. 다시 씨는 엘리자베스를 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화를 나누기에 앞서 엘리자베스와 다른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윌리엄 루카스 경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다시 씨가 왜 저러지? 내가 포스터 대령과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열심히 듣고 있더라고. 엘리자베스가 샬럿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다시 씨한테 물어봐야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겠지. 한 번만 더 그러면 옆에서 얼쩡대지 말라고 해야겠어. 저 빈정대는 눈빛 좀 봐.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지. 안 그러면 내가 당하겠어. 잠시 후 다시 씨가 엘리자베스와 루카스 양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다가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았지요. 다시 씨가 가까이 오자 루카스 양은 친구에게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고 했고 이에 자극받은 엘리자베스는 정말 해보기로 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다하시 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제 말 어땠어요, 다하시 씨? 방금 제가 포스터 대령에게 메리턴에서 무도회를 열어달라고 졸랐는데 대단히 열심히 있더군요. 하기야 여자들은 무도회라면 항상 열심이죠. 여자에게 가혹하시네요. 자, 이번에는 여자분에게 졸라야겠네요. 엘리자, 내가 피아노를 열 테니까 다음은 네가 책임져. 루카스 양이 말했습니다. 친구라면서 이상하잖아. 사람 있는 데만 가면 시도 때도 없이 피아노를 치라고 하질 않나, 노래를 하라고 하지 않나. 만약 내게 음악의 재능이 있다는 허영심이 있었다면 더없이 소중한 친구였을 텐데. 하지만 난 내 실력을 잘 알고 있으니 최고의 연주만 들어 버릇하던 분들을 앞에 놓고 연주하고 싶지는 않은걸? 하지만 루카스 양이 계속 버티자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알았어. 정 그렇다면 별 수 없네. 그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다하시 씨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훌륭한 옛말이 생각이 나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남은 숨은 아꼈다가 죽 불어먹을 때 쓰라 라고. 전 숨을 아꼈다가 노래할 때 쓰겠어요. 엘리자베스의 연주는 그리 뛰어나지 않았지만 듣기 좋은 것이었습니다. 한두 곡을 마치자 여기저기에서 앙코르 요청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가 미처 응할 새도 없이 동생 메리가 불이 나게 피아노를 차지했습니다. 가족 중에 유일하게 얼굴이 못생긴 메리는 지식과 교양을 쌓는 일에 매진했고 언제나 뽐내고 싶어서 안달이었거든요.